이 시간에는 이제 액션 플랜, 디지털, 또 이주민, 뭐 여러 기관 단체들이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주민 선교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이제 시간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저희가 답을 드린다라고 기대하셨으면 오산일 것 같고요. 답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디지털에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로드맵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앵커위 위에. 그거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그 앵커위 8차 대회 이후에 디지털 트랙이 계속 모임을 가졌고 많이 모여서 요 한 장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와 선교 트랙에서 디지털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아날로그적 얘기를 하면서 주요 키워드가 디지털 선교를 인식시키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을 활용하는 선교, 디지털 선교 인력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프로젝트를 접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선교 교육과 훈련의 디지털화. 지금 이제 이번에 앵커위 때도 마찬가지 나왔지만 케이스 스터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지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선교 훈련이나 교육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왔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2초 내로 백매국 언어로 확 바뀐대요. 제 숨소리, 제 목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통번역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선교 콘텐츠들이 이제 해외 또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공유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위한 잘 준비를 해놓자. 좋은 선교를 하려면, 건강한 선교를 하려면은 교육이 잘 돼야 되고 좋은 선교사를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위한 일들을 디지털화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행정의 디지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선교 단체가 KWMA 안에도 한 200여 단체들이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의 필요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뭐 숙소라든지 병원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굉장히 유용할 거다. 그래서 선교 행정을 디지털로 공유하자. 그래서 한 3, 4년 뒤에는 한국의 선교 행정 디지털화가 되겠다. 이런 꿈을 한번 가지고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선교 사역의 디지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속 많죠. 그래서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좋은 콘텐츠가 디지털화가 됐는데 이거 개발하신 분이 한 2, 300억을 들여서 만든 프로젝트들을 선교계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지하고 공유하는 여러 사역들, 또 저희가 지금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북클럽이라든지 다 이렇게 줌회의라든지 이런 이렇게 디지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역들, 또 이슬람권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오히려 이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디지털 세계의 선교 트랙에서는 2027년 제9차 앵커위 때 이 발표의 결과들이 얼만큼 액션 플랜이 실행되었는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뭐냐 하면 디지털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선교 포럼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포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선교 콘서트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콘서트 때는 최신 선교계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사역 현장의 스토리들이나 여러분이 이제 요새 감마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 인공지능 들어가서 보시면 A4 한 장을 넣어놓고 이 내용으로 PPT 20장 만들어줘. 그러면 바로 2초 내에 만들어주거든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콘서트에서 좀 소개하고 또 다양한 선교제에서 일어난 디지털 이슈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가겠다. 그리고 이거를 뭐 2년차, 3년차 정도 어느 정도 되면은 중남미의 리더십들한테 가서 우리 한국 선교는 그래도 요만큼 좀 했습니다. 우리 리띵킹 하면서 여기 이렇게 했지만 요만큼 더 발달했습니다. 요거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언어가 다 번역되니까 요거 사용하십시오. 아프리카 요거 사용하십시오. 요거 얘기를 쭉 하면은 이제 거기서 다음 디지털 세대가 이제 우리 젊은 MZ들이 이걸 이제 맞는 거. 우리는 주력 세대가 아니다. 디지털 세대는 MZ들이 해야 된다. MZ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까지를 이제 디지털 선교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으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죠. 별로 여기 박열방 선교사님이 디지털 선교 실행위원회 코디네이터인데 그 이 정도 제가 얘기했으면 잘했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얘기하셔서 제가 유도를 했는데 이주민 선교 로드맵도 어쩌면 이렇게 좀 한 장에 딱 나오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표준화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뭣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늘 5분의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5분의 게스트지만 이분들은 그 맡고 있는 영역의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한선지포가 끝나면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용홍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주제 너무 좋았다고. 근데 내년 주제가 어쩌면 디지털 선교로 딱 갈지도 모릅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랙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선지포나 이런 프로그램들 속에서 한 주제, 그동안에 우리가 좀 부패식으로 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집약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집중도도 높여주고 또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디지털 선교 로드맵이 나왔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문창선 선교사님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로잔이라든지 동남아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모델을 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 그림 한 장 딱 보여주고 이거 이렇게 있는데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세계 선교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영역의 얘기들을 나누고요. 또 제가 이제 질문을 받되 문제가 회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만 한다고 긴장 놓지 마시고요. 갑자기 정용구 목사가 나한테 질문할 수 있어 이렇게 긴장하시면서 왜냐하면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다 들었고 기억해서 담아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프론트에서 답이 나와야 될 것이 있으면 제가 또 프론트로 넘길 거니까 9시 한 50분까지는 모두가 함께 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 우리 서정원 목사님부터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KWMA 연합선교훈련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서정호 목사고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경 사무총장님께서 이주민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연합선교훈련위에서 이주민 선교사 훈련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연합선교훈련뿐만 아니라 KWMA에 있는 세계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연합선교훈련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리고 난민 이 세계 실행위원회가 연합을 해서 올 7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동안 35명의 훈련자를 대상으로 3박 5일 동안 광림수양원에서 처음으로 1회 이주민 선교사 훈련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이주민 선교의 어떤 액션 플랜이 뭐냐 하면 KWMA에서 이런 훈련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2차로 25년 1월 20일부터 또 23일까지 3박 4일 동안 또 2차 훈련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키마의 임원들 또 우리 MMPS의 임원들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강정 선교사님 모셔서 이주민 선교사의 품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주민 선교 신학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주민 선교 신학 그리고 전도와 제자 훈련 그리고 근로자, 유학생, 난민, 다문화 과정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선교 전략과 실제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와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민을 품는 한국 교회에 대한 전략 그리고 또 이 이주민 선교는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자와 이주민 선교 단체의 전략과 그걸 뭐냐 하면은 ESG라고 합니다. 계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면서 여기에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KWMA에서 수료증을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냥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풀어가면서 얘기할 건데요. 원래 이제 KWMA 이제 초기가 생겨서 한선지포 앵코이가 시작될 때, 선교사 윤리 실천 강령을 이제 앵코이 한 2회차에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얘기가 좋은 선교사를 만들려면은 좋은 선교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선교 훈련이 막 이렇게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교 연합 훈련 실행위원회가 이제 됐고, 소망교회에서 이제 소망수양관에서 진행이 되다가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 연합 훈련 실행위원회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여기 목사님들은 이제 실행위원회 또 뭐고 이렇게 고민이 되시잖아요. KWM에는 지금 15개의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행위원회 리더들이 이제 와서 또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은 이제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 코디네이터시지만 요번에 이제 좀 우리 힘을 덜어준 거예요.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에서 이 훈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합선교훈련 실행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본인 소개와 더불어 이제 요 서정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요 얘기를 조금 받아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KWMA에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있어요. 이러한 이주민 관련된 한선지포의 소중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법이 항상 이 숲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가 로잔과 더불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맞이하지만 또 거기에 관련돼서 아주 선명한 방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제공하는 것이 이 KWMA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은 그 양면에 다 위치해 있으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말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제시해 줄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세계 선교의 현주소인데, 이분들이 이번에 로잔에서 보여준 것도 필요성은 말을 했지만, 그래서 넥스트 스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구체적인 답을 못하는, 그런데 KWMA에서 특히 그 비서구가 주도하는 선교 시대에 즈음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코알라라고 하는데요. 그 코알라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을 말하는 그 의미인 것 같아 보여도 Christ over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의 이니셜로 만든 그러한 의미의 운동인데, 그걸 지금 강대영 총장께서 KWMA의 공식적인 그 힘을 통하여서 그걸 이니시티브로 해놔가지고 비서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쪽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촉진시켜지는 그 부분이 에너지가 바로 이주민, 디아스포라라는 사실을 구체화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전 세계에서도 한국 이주민에 대한 선교의 그 동원의 운동과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내놓는 것들에 대하여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KWMA가 이런 한선지포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여러 실행위원회들을 통하여서 컨소시엄 형태로 필요한 이주자 선교사 훈련학교 같은 것을 준비하고 만들어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세계 선교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가 아니라 이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오늘 우리가 도출해내고자 하는 이런 표준화라든지 협력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동역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KWMA의 도기 강 총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원래 일은 혼자 하면 참 쉽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행위원회가 같이 한다, 이건 참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를 위해서 난민실행위원회, 이주민 디아스포라 실행위원회, 선교연합 훈련 실행위원회,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 트랙, 이렇게 같이 여러
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냈던 것들이 너무나 귀한데, 이제 저희 요새 분위기가 같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품앗이 같은 개념. 왜냐하면 이주민 할 때도 디아스포라 또 뭐 이렇게 디지털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선교적 교회로 뭐 할 때는 또 이주민하고 디지털에서 오기도 했는데, 우리 이제 FMNC 박열방 선교사님은 이제 그 IT 쪽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주민들을 보니까 정착을 하는데, 정착을 하면 뭐 장롱, 세탁기 이런 게 필요한데, 당근, 네이버 이렇게 가서 사는 거는 별로 안 비싼데 운송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제 선교적 교회 로드맵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 집에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꿀 게 너무 많고. 근데 버릴 거 말고 좋은 거, 또 기증할 거, 이거를 이제 각 교회별로 그 홈페이지에다가 아나바다 그런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디지털화해서 좀 이걸 제공하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이제 디지털 선교 트랙에서 계속 실행위원회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열방 선교사님 한번 소개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주민 얘기하는데 제가 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아마도 이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어떤 디지털 기술들을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들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실행을 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어저께 이제 마크 AI 그거를 개발하셨던 분이랑 제가 좀 뒤에 남아서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자기가 먼저 실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필요들이 생기고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플랫폼을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는 연대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긴 한데요. 아무리 플랫폼을 만들어놔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같이 본인들 하고 있는 사역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역적인 연합이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고 나서 시스템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구조인데요. 구조에서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들이 지금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게 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생각한, 아까 이제 디지털 선교 그 로드맵을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포럼이나 이렇게 좀 무겁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12월 5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12월 5일 디지털 콘서트를 엽니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유용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창선 선교사님도 이주민 쪽에 대표로 계시지만 저희 디지털 실행위원회 또 실행위원으로 이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교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활발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디파인 되었을 때 디지털 기술로 실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좀 더 플랫폼화 하는데 쓰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이 디지털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같이 논의돼야 될지를 얘기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충환 선교사님은 오늘 2가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옷은 저희가 이제 교단 선교부, 저희 KWMA 18개 교단이 있는데 그 주요 교단의 그 세계 선교부 총무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총무 실무협의회 우리 저기 송재영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 계신데요. 거기에 지금 올해 2년째 회장으로 계셔서 그 교단 선교부 실무자들의 총무 역할, 회장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 트랙이 계속 저희가 모임을 앵커 이후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프로그램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있는데요. 먼저 이 교단에서 이주민 선교의 어떤 온도차 좀 요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도차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네. 옷을 2개 입고 그래서 왔다가 하나 벗고 나왔더니 네. 썰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온도차가 제거 벗어드릴까요? 예. 사실은 우리 그 송재영 목사님이 증경 회장님 네. 때문에 네.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도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교단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교단에서 느끼기에는 좀 갭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나누지만 사실 교회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또 따라오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좀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교단이나 저희 이제 교단 총무님들, 본부장님들 함께 같이 모이면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과연 국내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교단에서는 선교사를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아직도 이제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제도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선교사에 대한 그 신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제 일선 교회의 생각은 해외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지역적인 개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후원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고 해서 넘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뭐 전도사, 사역자, 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나 장로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넘어야 될 교단이나 교회에서 넘어야 될 이 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가야 할 길이 좀 더 이렇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제가 교회와 선교 트랙도 같이 담당을 같이 이제 섬기고 있는데 앵커위 마치고 나서 모임을 할 때에도 늘 언제나 교회와 선교 이야기할 때는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인식 변화, 뭐 교회 선교에 대한 인식 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이주민 선교라는 주제가 늘 나와서 교회가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또 뭘 어떻게 또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몇 번 저희도 모임을 진행하는데 일선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포럼에 참석하시는 것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또 요번 모임에는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드리는데 대부분 보면 또 그 또 연결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일선 교회의 일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대상으로도 또 이러한 부분들,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좀 알리는 그런 홍보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승희 선교사님이 이제 좀 특별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산노회에 가입이 됐고 부산노회에 가입이 됐는데 이제 이주민들이 장로 장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는 이제 노예에서 이제 노예굿이나 이런 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한 분께서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주민들이 나중에 총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어요.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승희 목사님 어디 계시죠? 예, 그거 얘기 좀 잠깐만 풀어주시면, 예, 진짜 지금은 저희가 이 교단에서는 이주민 사역자 얘기했는데 진도가 더 나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시면. 예,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저희 교회에 이제 현실적으로 좀 장로를 창립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러시아어권 이 형제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한국 이 장로고시나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고요. 제가 부산노회, 저희 교단, 부산노회 이제 고시 부원인데, 강의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감독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라 하면은, 장로 세우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 부원에게 제가 저의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12신조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권징조례 헌법 이런 것들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그 교단 내에서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전등환 목사님, 최창영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이거 표준 문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출판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고시부원 중에 누구도 대안을 내지 못하고,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을 해 보시라고, 그럼 그 제안을 가지고 정치부에 올리고, 정치부에서 이제 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부산노회뿐만 아니라, 저희 입장입니다. 전남노회와 또 함께하는 노회들이 연합해서, 이거를 준비하면, 헌법하고는 충돌이 되지만, 그러나 시행 규칙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길이 있지 않을까. 아직 안 가본 길이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문제들이 계속 이제 선교계에서도 이렇게 있지만 교단으로 이렇게 또 가서 고민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거를 잘 대비하지 않으면 다른 게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좀 깊이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또 이제 오늘 CTS 백승극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이 오신 거는 어제 양혜성 선교사님이 이주민들하고 유학생, 이렇게 학생들하고 방송을 이용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우리 이주민 미디어 방송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CTS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주민 방송 채널 개설이라든지 여러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TS에서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백승국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국 건물에 KWMA가 같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더 KWMA와 저희 CTS가 더 긴밀하게 같이 협력하고 또 저희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이런 선교의 사역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 나가다가 저희의 문제다. 네, 이건 KWMA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보석과 같은 정말 좋은 어떤 이런 곳이 저희와 함께 있는데도 저희가 그리고 저희는 방송은 대부분 10층에 있고 KWM 9층에 있거든요. 한 층 차이밖에 안 나는데 멀고도 가까운 당신 이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부터 앞으로는 특별히 저희가 조금 더 이 KWMA와 더 많은 협력과 또 동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주민 선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처지라기보다는 더 배우고
저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 일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에게 저희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열방을 향하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돕고 또 지원하고 또 기도와 시청자들이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올해 이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이런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보다는 국내에 있는 이주민 선교 사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4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편은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현지인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고, 이제 나머지 2편은 한국에 사역하시는 한국인, 외국인 이주민을 섬기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4편을 저희가 일단 제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뭐 교회나 목회자들과도 많이 일을 하지만 주로 저희는 시청자, 일반 성도들이 저희의 주 타겟이잖아요. 그분들의 인식이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여들이 많은데 이주민 선교하는 국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저희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의 역할은 이런 어떤 저희 시청자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아니면 이주민들 자체에 대해서 또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떤 선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또 함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 선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또 이주민 선교를 잘 알릴 수 있는 저희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주민 선교의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해결 방안들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또 이주민 사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전략들을 세워서 KWMA와 함께 일들을 좀 감당하고자 하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편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또 글로벌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현지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지금 현지의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현지에 있는 어떤 미디어 기관과의 어떤 협력들을 통해서 좀 한국교회가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현지의 미디어 사역체들을 도울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또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선교의 현장들을 어떤 한국 성도들이나 한국 교회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어떤 이러한 어떤 교류들의 어떤 장들을 저희가 넓혀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내년에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 이주민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타문화 안에서의 경험과 어떤 삶들이 이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민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이주민 사역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 한국에 있는 이주민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자. 예전에 저희가 영어 캠프라는 걸 했거든요. 지금은 하지 않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로 우리나라의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한 10팀 정도가 와서 10개 교회에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VBS 바이블 스터디 성경학교를 열어줍니다. 영어로.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한 10년 이상 해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채널과 사역의 장을 저희가 내년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귀한 또 여러 가지 각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주민 사역자들이 방송 아나운서나 리포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지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꿈이 있는 분들을 잘 키워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조은태 선교사님이 2번의 브레인스토밍도 했고, 여러 테이블 모임에서 얘기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종합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방향성을 보니까 갑자기 네비우스 정책이 나온 거예요. 저희 안에서도 계속 얘기가. 그러면서 이주민을 다 도와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 네비우스 원칙처럼 그들이 설 수 있게, 이런 꼭지가 하나 정리가 돼서 아까 조은태 선교사님이 랩업을 부탁하셔서 얘기한 건데, 그리고 또 박형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이제 포피 선교학에서 우리 배우잖아요. 처음에 파이오니어, 피어런트, 파티스페이트,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주민들에게 좀 리더십을 좀 우리가 많이 키우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기 위해 흩어지자, 이런 키워드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번역의 프로그램 위원들 모였을 때 오계훈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해주셨는데, 오계훈 목사님 그 제안한 거 1분 안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성록의 오기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임의 다음이 이 자리에 외국인 목사님들이 채워지는 거가 만약에 채워진다면 거기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테이블은 러시아 목사님들 다 모이시고, 가운데는 몽골 목사님들끼리 다 모이시고, 교회에 소속되신 분이시든 혼자 사역하신 분이시든, 또 테이블 그룹에서는 중국 그룹, 인도네시아 그룹, 베트남, 캄보디아 그룹이 여기에 다 있어서 한국 목회자는 다 빠지고 선교사님도 다 빠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몽골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한국에서 몽골 이주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한국에서 몽골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실제로 이주민 사역하고 그 나라를 돌보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 얘기들을 꺼내준다면 일단은 저희들부터도 듣고 싶고, 각 나라별로의 특성이 있을 터인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 있을 때는 의견들을 이제 자유롭게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래서 액션 플랜 중에 하나로 그런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하는 목회자들만의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해서 자유롭게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조언을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건 안 필요한지를 저희가 테이블 논의했던 것처럼 나눈다면 그게 우리에게 또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진짜 굉장히 특별했는데, 이번에 로잔 모임도 참석하시고 포스트 로잔 모임을 참석하셨던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께서 이 얘기를 좀 프로그램 위원장으로서 좀 받아서 사실 프로그램 위원회에도 이주민 중에 한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처음에 있었었거든요. 저 오기훈 목사님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액션 플랜과 로드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의 랩업 시간에도 언급이 되어질 예정이었고요. 그 상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역의 시작점에 있느냐, 시작을 해서 그 이주민들 가운데 리더로 세워져서 그들과 동역하고 있느냐, 또 그들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는 교회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느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현존하고 있고 가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디아스포라 신문의 보고에 따르면 이 서울 경기권, 즉 수도권에만 72개의 이주민 사역자들에 의한 이주민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건물을 포함한 것은 아니고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커뮤니티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기훈 목사님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 대한 인정과 그분들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 그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디지털 말씀 속에서도 그 디지털에 대한 활용이 이주민들에게도 좋아야 되고 그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져서 참여케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야 된다. 결국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주민에 의한 이주민 교회가 자연스러워지는 이러한 내용에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그러한 자리를 깔아가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아서 이분들을 이제 여러분 테이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토의할 때 이분들하고 더 깊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분씩 그래도 1분 정도 시간을 갖고, 그래도 액션 플랜에 내가 이렇게 좀, 이런 액션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서정훈 목사님이 이주자, 선교사 훈련학교에 이런 액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씩 짧게 1분 안에 마무리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이 없으면은 사역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분들을 이주민 선교사로 정말 훌륭한 사원이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KWMA가 적극적으로 그분들 잘 훈련시키겠습니다. 여러분 KWMA로 보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KWMA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창선 선교사님도. 예, KWMA 이주민 분과는 실제적으로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기보다 그러한 방향에 대한 정보와 또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키마를 비롯하여 각 지역 또는 각 국적별, 신분별로 나눠진 여러 연합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희가 권면하고 또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박열방 선교사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먼저 이제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이주민들에게도 또 이주민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KWMA 안에 이제 디지털 실행위원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에 있는 기술의 이제 트렌드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들에게 선교적인 교회나 선교적인 존재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주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 그런 이슈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그 인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국 쪽에서 오셔서 여기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중국 교회 또 동포 교회를 개척하신 그 파워 아니면 그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주민 모임 때 그런 분들은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뭔가 이렇게 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중국 쪽의 이 화교나 또 이 동포 조선족이죠 동포 교회들 또 중국 유학생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KWMA가 좀 같이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하나는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그 위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주민 선교가 너무 강해지면 기존에 했던 선교나 미전도 종족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보완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방향들을 좀 찾아내면 액션 플랜을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7점 미라클에서 이주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기획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리소스를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뉴스도 있고 프로그램도 이제 있는데 많은 좋은 스토리들을 저희에게 좀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면 이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교회 공동체라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좋은 스토리들을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스토리들을 많이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말씀 또 하셨는데, 저희가 좋은 또 그 어떤 기관에서 미디어 사역자, 현지인 이주민 미디어 사역자들의 어떤 자원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결시켜 주시면 저희가 인턴십이라든지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주민 현지 미디어 전문가들을 좀 길러낼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자료로 보내드릴 건데요. 그 이주민 자녀들이 장병으로 이제 한국 군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0명의 다문화 장병들이 이제 우리 철책선도 지킨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현실이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기를 해외 원정 경기에서는 우리가 좀 어려웠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어제 홈 경기 우리 이겼잖아요, 축구. 그래서 홈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가 있는 데가 있지만 그 이분들이 속한 조가 있습니다. 우리 백승국 대표님은 요 15조로 가서 양혜성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할 건데, 그 조에 가서 내가 이 이슈를 조금 더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별 이동을 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0시 40분까지 10시 30분이죠. 10시 30분까지 액션 플랜을 제안을 막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당위성보다는 두잉을 좀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시 30분에 마치고 우리 티브레이크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